오현준 팀장입니다. 2019년 7월 15일입니다. 7월도 어느새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요즘 많이 무더워졌는데 개인 투자분들, 네, 제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네,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요. 일단 건강해야지 이제 주식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매주 그랬던 대로 이제 그 주간 증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장은 시장이 조금 찌글찌글하긴 해요. 그래도 이번 주는 시장이 좀 반등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네, 올라가는 섹터나 종목군들 잘 찾아서 이제 매매를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교육 영상이든 종목 영상이든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투자하시는데 항상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우선은 그 미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네, 미증시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우지수 보시면 어때요? 네,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26,500포인트 선이 사실 기술적으로 강한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을 보시면은 이때도 못 들었고 이때도 못 들었고 이때도 약간 주춤했는데 뚫고 나갑니다. 그렇죠? 대단하죠?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 신고가입니다. S&P 500 신고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부러워요. 그렇죠? 우리 지수와는 약간 반대되는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것은 그 이번 달 말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 얻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갑니다. 에반스 시카고 연 총재가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위해서는 두세 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로 인해서 이달 말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수를 받치는 그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미증시도 부담 요인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적인데, 우리도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분기에 그 S&P 500 기업들의 이익은 조금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최근에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뭐 엄청 안 좋다고 볼 건 아닌데 이전 대비해서는 개선되는 속도가 조금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은 지수를 누를 수 있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 최근에 주가 좋죠? 근데 아이폰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덜 팔려요. 그래서 2분기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실적 우려감이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지수가 워낙 좋으니까 같이 밀려 올라간 경향도 없지 않죠? 근데 요즘에 그 미국에서 애플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를 보면 애플에 대한 매도 의견을 조금씩 내는 애널리스트가 많아요. 그래서 애플 주가가 만약에 꺾인다면은 나스닥 전체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있을 그 미국의 FOMC 기준금리 인하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미국 증시가 좀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시작될 실적 시즌 그 다음에 애플에 대한 매도 의견 증가 이런 부분들은 미증시에 약간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국내 증시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미증시와 보시면은 진짜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국내 증시는 아직도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요 20일 이평선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유지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번 주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국내 증시의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일본과의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가장 큰 악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빠르게 해소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의 이런 갈등 이런 부분이 확산되는지 아니면 진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일본의 니케이 지수랑 국내 코스피 지수가 조금 연동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에 대한 흐름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경제 지표로는 이제 중국의 2분기 GDP 발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이제 확인은 못했는데 보시면은 네, 한번 볼게요. 이 발표가 지금 나왔네요. 그쵸? 중국 2분기 GDP 증가율 6.2%입니다. 예상치 일단은 부합을 했어요. 다행스러운데
이게 2분기 GDP가 6.2%라는 것은 컨센서스를 만족시킨 거긴 하지만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의 최저 성장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 그 부양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오는지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후반에 나올 게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입니다. 베이지북은 그 네이버에 또 쳐보시면 나오겠지만 미국의 그 지역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그 보고서예요. 보고서인데 원문을 보실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요. 이번 베이지북 내용을 통해서 이번 달 말에 금리 인하 전망이 바뀌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역별 경기 동향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 아마 목요일인가 그 정도에 나올 거니까 베이지북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내부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금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번 주 최대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가 역시 목요일날 열리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네. 금리 인하가 되면은 어때요? 주식을 빼더라도 영향은 다 있어요.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대출금리 떨어질 수도 있고 예금을 하신 분들은 예금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변동금리면 그렇죠? 그리고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금이나 이런 것들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에이 주식이나 해버리자 이러면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것은 전통적인 견해고 최근에는 뭐 그런 움직임이 뚜렷하진 않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는 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인 건 맞아요. 지난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은 아마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근데 소수 의견만 나오고 끝나냐 인하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동결이에요. 근데 동결을 해도 다음번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언급이 나올 거라서 금통위는 시장의 중립 이상의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시장이 좀 회복은 했어요. 밑꼬리를 달고 아직은 약보합인데 오늘 플러스로 마감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코스닥 지수도 밑꼬리를 달고 살짝 올랐죠. 코스닥 지수는 어쨌든 제약바이오주가 올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코스닥 지수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받쳐주는지 이런 흐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관심 섹터는 이제 IT주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IT주가 그동안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에 의해서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분명히 반등을 좀 한단 말이에요. 디램 익스체인지의 DXI 지수를 보시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IT주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으니까 약간 부담스러워도 반도체 장비주나 다른 IT 대형주, IT 부품주 이런 것들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IT주 내에서 종목 선별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시황 전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던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이 딱 와닿을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무튼 투자분들께는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이게 눈을 키우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황을 보는 것은 숲입니다. 숲. 종목은 나무예요. 네. 숲의 상태를 알아야 나무의 상태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주식을 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시황도 무시하지 말고 꾸준히 따라가시면서 종목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하신다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